씨앗이 싹트는 조건은 물, 공기, 온도, 햇빛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배운 것을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의심 한번 안 해보고 지내옵니다. 이 발화 조건을 객관식 시험 준비처럼 알아두면 실제 씨앗을 파종하여 발화시키는 데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도 기본이 중요하니 이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잠자고 있는 씨앗에 수분이 들어가면 씨앗 속의 모든 조직이 스르르 잠에서 깨어나 마치 태어가면 시계가 움직이듯 작동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잠자는 씨앗을 깨우는 데는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계속 물에 담궈 놓으면 싹이 트다가 계속 작동하지 못하고 썩게 되죠. 싹 튼 씨앗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호기성이니까요. 그래서 농부들은 처음은 물에 침종을 했다가 씨앗에 약간 변화가 보이면 땅에 파종합니다. 트레이에 담긴 상토에 파종하든 봄밭에 바로 뿌리든 어디에 있든 계속 수분은 필요합니다. 성장기를 지나 수확기까지. 다음은 공기입니다. 공기는 진공이냐 진공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은 온도입니다. 씨앗이 싹 트는데 온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씨앗 발화 온도와 생육 온도의 차이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씨앗이 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고추는 생육 저고는 25에서 28도이지만 발화 저고는 이보다 높은 28에서 32도입니다. 고구마는 생육 저고는 23도에서 25도 정도이지만 싹이 트는 발화 온도는 이보다 훨씬 높은 30에서 33도 정도입니다. 대부분 이러한데 식물도 종류가 엄청 많다 보니 거꾸로한 식물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백합과작물은 더운 여름 휴면기를 갖고 서늘해지면 싹이 틉니다. 일반 상추도 더운 여름에는 싹이 잘 안 납니다. 여름 상추를 별도로 사서 재배해야 합니다. 많은 씨앗이 자신의 생육 저온보다 더 높은 발화 저온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식물은 제 나름의 발화 저온을 갖고 있습니다. 씨앗을 파종할 때는 그 저온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빛입니다. 씨앗이 싹 틀 때 빛이 있으면 싹이 잘 트는 것도 있고 빛이 방해가 되는 씨앗도 있습니다. 전자를 광발화 종자, 후자를 암발화 종자라고 합니다. 광발화, 암발화, 상관없는 종자는 더 많긴 합니다. 다음 5가지 원리를 안내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요인들을 살펴보았는데 저 개인적으로 발화 조건이라고 하기보다 발화에 영향을 주는 것,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조건이라고 하면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수명이 1년밖에 안 되는 종자를 단명종자, 3, 4년이 지나도 싹이 트는 종자를 장명종자, 그 사이에 있는 종자를 상명 또는 중명종자라고 합니다. 종자 수명에 대한 자료는 자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올려받은 씨앗에 내년에 뿌려도 발화율이 각각 다르니 설록 일일이 씨앗을 뿌려 발화율을 조사해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명종자라 해도 뿌리고 남은 씨앗은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두면 잘만 보관하면 다음에도 싹이 납니다. 호두나 밤 등 과육이 포함된 종자가 아니라면 냉동 보관하면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발화될 때 햇빛 에너지가 필요한 씨앗을 광발화 종자 또는 호강성 종자를 하고 그 반대로 컴컴하게 해줘야 잘 발화되는 씨앗을 호암성 또는 혐광성 종자라고 합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씨앗이 싹틀 때는 외적인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종자 내부에 있는 양분을 소모하여 싹을 틔웁니다. 그러나 눈에도 보이지 않을 작은 종자는 그 속에 그러한 양분을 저장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한 작은 종자들은 햇빛 에너지를 얻어 싹을 틔웁니다. 따라서 햇빛이 있어야 싹이 잘 트는 광발화성 종자는 대부분 씨앗이 아주 작습니다. 반대로 호박씨앗과 같은 큰 씨앗은 오히려 햇빛이 방해가 됩니다. 이런 종자는 좀 깊이 묻고 그늘에서 싹을 틔우거나 어둡게 하는 것이 발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 외 일반 종자는 씨앗을 1.5배 정도 묻어두면 다른 조건이 맞으면 싹이 틉니다.
이 광바라, 암바라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고 아주 작고 가벼운 씨앗은 씨앗을 뿌린 뒤 날려가지 않을 정도로 하거나 날려갈 염려가 있으면 흙을 살짝 뿌리거나 양이 많을 때는 빗자루 쓸 듯합니다. 이 광바라 종자도 자료마다 차이가 보이는데 잡초나 산나물 씨앗은 광바라 종자가 많습니다. 무, 배추, 상추, 파 이와 같은 일반 채소는 그냥 뿌리고 발화 조건만 갖추면 싹이 납니다. 깊이 묻어야 하나 얕게 묻어야 하나만 잘 찾아 지키면 발화율이 높게 싹이 납니다. 그러나 혹독한 환경에서 적응해야 하는 야생의 식물, 즉 잡초나 산나물, 나무 종자는 오랜 세월이 지나야 발화가 됩니다. 그들이 살아온 수많은 세월의 경험이 유전자에 들어있는가 봅니다. 식물학자가 아니니 잡초나 나무 종자를 발화시키는 것은 여기서 제외하고 문제는 산나물 파종법입니다. 더덕이나 도라지, 곤드레 같은 산나물은 그냥 뿌리도 싹이 잘 틉니다. 온대 지방에서 사는 식물들의 가장 큰 장애는 혹독한 겨울을 보내는 것입니다. 섣불리 싹을 틔웠다가 겨울에 얼어 죽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겨울을 경험해야 싹을 틔웁니다. 성질 급한 우리 인간이 그대로 둘 리 없죠. 인위적으로 겨울을 맛보이는 겁니다. 냉장고에 넣어 겨울을 맛보이는 것입니다. 산나물 씨앗을 물에 불린 다음에 냉동실 또는 냉장실에 일정 기간 넣어두는 것입니다. 넣어두는 기간은 씨앗마다 차이겠으나 냉동실에는 3, 4일, 냉장실에는 그보다 더 오래 두나 한 달 동안 두어도 괜찮습니다. 얼어 죽지 않습니다. 식물의 종류가 많다 보니 별의별 놈이 다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 대신 뜨거운 여름을 보내야 싹이 트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쪽파입니다. 쪽파를 제철보다 일찍 심으려면 여름잠을 제대로 자도록 뜨거운 하우스에 봉지째 매달아 놓으면 발화에 도움이 됩니다. 대다수 식물은 겨울잠을 자는데 백합과는 여름잠을 잡니다. 사냐초들은 야생의 척박한 조건의 자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겨울이 지나야 발화하는 성질 외에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갖고 있는 것이 계속적인 수분 공급입니다. 야생에서는 식물의 종자는 바람에 의하여 또는 그냥 그 주변에 흩어집니다. 이때 겨울도 지나고 마침 비가 내렸다고 싹이 터버리면 이후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한두 번의 비에 싹이 트지 못하게 발화 억제 물질이 묻어 있습니다. 땅속에 묻어 오랜 기간 동안 발화 억제 물질이 씻겨 나가면 싹이 트도록 유전되어 왔습니다. 채취한 산나물 씨앗을 흐르는 물에 한 일주일간 담궈 놓거나 아니면 변기통에 넣어 두었다가 아니면 그릇에 담아 물을 잦아 갈아주거나 하여 발화 억제 물질을 제거한 후 아까처럼 겨울을 맛보여야 발화를 합니다. 또 이들 씨앗은 작은 씨앗 속에 씨눈만 갖추어 있어 햇빛 에너지를 얻어야 싹이 트는 광발화 종자들이 많습니다. 발화 억제 물질을 벗긴다, 겨울을 맛보인다. 이게 귀찮으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씨앗을 채종하자마자 바로 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 사이 잡초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지피나 갈대를 덮어두는 것입니다. 봄이 되어 덮은 것을 제거하면 이렇게 싹이 나옵니다. 이 사진은 명이 씨앗을 채종하자마자 뿌려둔 것입니다. 이 방법 말고 모래나 흙과 섞어 양파 자루에 담아 묻어두었다가 봄에 파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산나물 씨앗 파종할 일이 있으면 주로 옆의 빈 곳에 바로 파종합니다. 마늘 이러지도 저러지도 하지 않고 일반 채소 파종하듯 뿌려두면 싹은 납니다. 오랜 기간 묻혀 있으면서 억제 물질도 제거되고 겨울을 경험하면 안심하고 싹을 올립니다. 호두, 은행, 잣 같은 나무 종자나 목화씨앗, 인삼씨앗 같은 두꺼운 껍질로 쌓인 종자도 일찍 싹을 틔우려면 별다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종자도 파종하고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싹은 틉니다. 그러나 갈 길이 먼 우리들은 그 기간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싹을 틔웁니다. 일찍부터 물에 침종한 다음 젖은 흙을 묻어두거나 황산에 염산 같은 화학물질로 단단한 껍질을 연호하거나 모래와 섞어 묻어두거나 심지어 손톱깎이로 씨앗의 일부를 열어줍니다. 인삼 같은 경우는 씨앗이 두꺼운 껍질에 쌓여있기도 하지만
씨눈이 채취 당시에는 성숙되지 않아 후숙 과정이 필요하여 젖은 모래에 섞어 한 100일 정도 묻어둔다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개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보다 더 짧은 기간에 쉽게 개갑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손바닥 농부는 이 두꺼운 종자를 파종할 일은 없어 직접적인 경험이 없어 따라서 노하우도 없습니다. 개갑이란 말은 문갑, 지갑 등의 갑, 즉 상자와 같은 것을 연다는 뜻인데 여기 5번 항목의 과정은 모두 개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4, 5 과정을 모두 합쳐 휴면 타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씨앗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앞에서 제시한 5가지 발화 원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뿌릴 씨앗을 특히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를 파악하여 그 조건을 맞춰주면 발효율도 높이면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첫째, 수명은 지난 것이 아닌가? 둘째, 광발화인가? 아니면 암발화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것인가? 세 번째, 저온 또는 고온 처리가 필요한가? 넷째, 발화 억제 물질이 묻은 것은 아닌가? 다섯 번째, 두꺼운 껍질이라면 어떻게 개갑할까? 이 5가지만 염두에 두고 처리해서 파종하면 씨앗이 발화 안 될 리 없을 것입니다. 발화율을 높이는 것은 몇 번의 경험으로 노하우를 쌓는 것이 더 필요할 뿐입니다.